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하루 아주 바빴어요. 제가 지금 방송 준비를 다 마치고 녹화하는 시간이 정확히 12시 2분입니다. 이게 늦어지면은 사실 만드는 제 입장에서도 손해거든요. 이제 다 주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하루 늦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침에 또 2, 30분씩 방송을 보는 게 힘드실 텐데 일단 최대한 요약을 해서 좋은 정보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12시만 되면 기다려주신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사실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좋은 댓글들만 달아주셔서 사실 저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 저도 물론 슬럼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슬럼프를 또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그런 실패도 이겨내면서 쭉 롱런하는 이제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가야 될 타이밍, 나올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말것 시리즈 이제 제가 3일 됐어요. 다행히도 이 방송을 좀 많이 봐주셔서 다 하락을 얘기할 때 일단 상승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락장에서도 대세 상승을 또 잘 맞이를 했습니다. 이 대세 상승이라는 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골고루 업종들이 이제 다 손잡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장을 대세 상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200에선 위주의 종목들을 잘 보고 장사 미천까지 다 드렸다는 거는 어저께 제가 마지막에 시총 상위주를 보여드렸던 거는 사실 거기에 정답들이 다 있거든요. 정답지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이제 바로 욕심인 거죠. 코스닥 적어도 10%씩은 올라야 오른 것 같고 먹은 것 같고 이제 그런 그 욕심 때문에 뭐 불나방처럼 하루 이틀 혹시나 많이 벌면 일주일은 벌더라도 그 외에 3주는 이제 전전긍긍 하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절대로 지양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 정답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거기 내용들이 그대로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오르더라도 사실 1000만 원 하면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또 계산법 있죠. 30만 원 그러면은 이제 곱하기 30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9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장이 30일 동안 안 열리죠. 600만 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물론 매일 3% 먹기 힘들기 때문에 뭐 하루에 1, 20만 원씩은 꾸준히 가져간다. 1, 2%, 2%가 사실 정말 큰 거거든요. 지금 CMA 금리가 MMW로 했을 때 1.8이에요. 업계 최고가 1.81입니다. 1.84긴 한데 보수를 떼야 되기 때문에 1.81입니다. 보통은 1.6%예요. 주식 안 하는 자금들 넘겨놓으면 1.6% 나올 겁니다. 혹시나 이걸로 넘겨놓으시고 1.81 MMW형으로는 바꿔놓으셔야 돼요. 나머지 마진 다 증권사가 챙깁니다. 그래서 1.81로 해놓는다고 지금 1년 동안 1.81이거든요. 하루 만에 1.81이면 엄청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결과적으로 1년 뒤에 10% 먹으면 증권보다 5배 많은 겁니다. 더 많은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욕심 없이 꾸준하게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얘기가 길었고요. 자, 이제 기대를 언덕 제가 안 좋은 장에서 찾는 부분들이 바로 이 기대를 언덕이에요. 이 FMC를 강조했던 방송, 그 다음에 종목만 파고 올라갑니다라고 뻥쳤던 방송들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그 부분들을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근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 본인의 그 노하우와 잘 융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 관망 장세 이후입니다. 어쨌든 이 관망 장세 이후에 3일 연속으로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5일 만에 상승 반전. 제가 요 바꾼 부분만 얘기를 해드리면 뒤에 다 있습니다. 점치고. 반도체 주가가 핵심이다. 오늘 반도체 주가만 엄청 올랐어요. 외국인이 어저께 이제 5일 만에 상승 반전을 한 이후로 이제 오늘 새롭게 추가된 거는 이틀 연속 매수. 큰 폭으로 어제 이게
보통은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를 한국으로 작은 매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4천억이 규모가 넘었어요. 이 말은 즉슨 내일 거를 땡겼었다. 내일 장세는 제가 예상하는 대로는 일단 사실은 오늘도 차트를 보면 대부분 윗골이에요. 이렇게 아주 예쁜 몸통이 아니라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있는, 올라갔다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많이 팔았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도 팔 게 또 있습니다. 모기가. 아무튼 이렇게 된 이유가 더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이 모든 호재가 다 나왔을 때, 써놓지는 않았네. 이 모든 호재가 나왔을 때 그 심리가 있잖아요. 아, 이제부터 랠리가 시작되는구나. 이제부터는 이 모든 호재가 지수를 이끌어 줄 거야. 하지만 실상 이제부터는 베팅입니다. 이거는 대세 상승이 아니에요. 안 좋을 때 밑에서 잡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지, 모두가 좋다 하는 시기에는 이제는 사실 베팅입니다. 이 베팅이 뭐예요? 이제 손실 보거나 이익 보거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딱 확률의 기대값을 거는 거죠. 타이밍 싸움이긴 해요. 이제 저 같으면은 다 팔고 나올 겁니다. 오늘 내일 해서 많이 팔았어요. 오늘도. 근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갈 것 같다. 늘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 심리 이후에는, 아니 다 좋다는데 왜 안 올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나만 또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하루 이틀 힘들게 해서 팔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죠. 실망하고 나서 사야 됩니다. 지금 다 올라간다고 할 때는 이미 또 한 타임 늦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윗꼬리가 아니어야죠. 한 3%씩 올랐어야죠. 이 부분이 제가 또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일 물론 오르면 좋죠. 제가 이렇게 또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잘 없는데, 이제 보시면 또 오르면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경험상 이제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매도 시점이다. 2120까지 회복을 했죠. 이제 결국엔 순매수 금액의 큰 비중은 역시나 반도체. 역시나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결국에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큰 상위주들은 다 반도체에 엮여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을 개인들이 삽니까? 코스닥 잡주가 삽니까? 기관들이 삽니까? 결국은 외인들이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지수도 올라갔다. 답지들이 다 제공되어 있었는데 이걸 활용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오늘 조금 변동성이 있었어요. 한국 증시가 바닥이 지지된다는 건 이제 그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6월 4일 이후로서 증시 바닥을 다져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어저께 나온 바처럼 이제 G20 회담 이전에 중국과 확대 회담을 하자, 따로 먼저 미팅을 갖자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본인의 입지도 있고, 뭐 재선 나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이제 기대감이 시작됐어요. 뭐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유럽도 어저께 경기 전망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월 대비해서 예상도 안 좋았는데 실제로 더 안 좋았다는 내용을 어저께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주요 통화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 경기 안 좋다고 뭐 경기 부양책 한다 그러면은 달러 물밀듯이 빠져나가면서 바로 그냥 또 경제 위기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요 통화를 쓰는 뭐 미국이나 유럽, 파운드, 그다음에 뭐 일본, 엔화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경기 부양책이 가능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오늘 또 올랐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자찬을 해봅니다. 자자찬을. 실적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하락은 한두 번은 나올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실적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때는 이제 현금화 부분이 주식에 들어와야 되는 이제 그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시장에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한 번 더 생각해서, 이게 의심을 하면은 이게 또 자가 당착에 걸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안 좋은 뉴스가 나왔네. 또 빠질 것 같은데 진짜 빠질까? 하면서 좀 빠지는 거 보면은 다시 또
역시 빠지네 하면서 반등할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이 심리적으로 이게 예상 가능해서 빠진다고 하는데 안 빠질 것 같은 그 오묘한 그 느낌은 일단 접어두셔야 돼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요. 12시가 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제 무역 협상의 손익이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뭐 실이익이 크냐. 근데 지금은 또 중국이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트럼프가 급한 입장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의 실리를 잘 챙기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건 FOMC다. 그래서 FOMC가 이제 내일 밤에 어저께 제가 시나리오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악재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지금으로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시장이 한두 번 실망을 하고 난 이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타이밍을 보는 거죠. 점점 이 제도권 증시 노트가 길어집니다. 짧게 끝나야 되는데 이 설명이 자꾸 길어지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까지만 보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금리 인하를 뭐 하거나 미뤄지거나 할 테기 때문에 2월 4일 이후로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만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대세 상승을 만들어 줬던 게 금리 인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것이냐? 7월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이번에 G20, 그다음 G2 무역 정상회담에서 뭐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7월,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면 7월 건너뛰고 9월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7월이나 9월, 6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왜 6, 7, 9냐, 이게 아니라, 6주마다 한 번씩입니다. 6주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은 뭐, 10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이런 거나,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하거나 할 때는 섬나라에 가둬놔요. 그래서 미리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카톡으로 주고, 미리 뭐 정보 다 뿌리고 누구 손 뭐 의원들 있죠. 정보 다 뿌리고 이렇게 안 하고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이제 지표를 발표하고 금리 정책을 논하기 때문에 아주 신빙성이 높고 사전에 알기가 거의 불가능한 아주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딱 나오면 그때 막 급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알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인상할 것이다. 아침 되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속보 나온 것처럼 막 하지만 여기는 정말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이런 보완이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배경, 재밌는 배경도 있습니다. 뭐 중국 때문에 빠졌었던 부분, 아시아권, 그 다음에 중국 이외에는 올랐던 부분을 잘, 그래서 그 관세 부과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뭐 FOMC 이후에는 이제 관세 나머지 6월 29일, 28일에 있는 그 무역 정상회담까지 시장이 그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만큼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비철금속은 제껴두고 이제 미디어 교육 쪽으로 우리 많이 먹고 나왔죠. 하드웨어는 뭐 그렇다 치고 화장품도 제가 화장품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익 모멘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보다 이익 모멘텀이 뭐 개선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면은 잡주가 올라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화장품 쪽에 오늘 뒤에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과감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 쪽도 그렇고 미디어 교육 쪽은 늘 강조했던 부분을 결과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익 추정치는 낮다. 지겨우시죠? 이제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어야 왜 빠졌고 왜 올랐고 실적이 안 나왔겠구나, 실적이 나왔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시작이네요. 자, 12시 지난 시점에서 일단 이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더 올랐어야 되거든요. 아주 호재가 다 나온 상황인데 S&P도 일단 지지부진한 모습. 시장의 거래량도 줄면서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내일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마치 그 공휴일처럼.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지지부진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니케이는 아시아장이었기 때문에 좀 올랐으면 마감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한다고 했으면은 뭐 조금 반응이 있었겠죠. 근데 시장에서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로는 뭐 반대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유럽 지수도 경기 부양책 나오면서 얘기 나오면서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내용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중국 지수도 생각보다는 지키지를 못했어요.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몸통도 크게 뭐 아주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또 단편적으로만 보고 모든 이슈를 이제 글로만 읽으신 분들은 이제 또 착각할 수가 있는 딱 좋은 그런 분위기죠.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거든요. 달러가 많이 빠져주면서, 원달러가 많이 빠져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온 겁니다. 갭상승하면서 코스피가 갭상승을 했다는 건 사실은 이게 갭매꾸기를 언젠간 하겠죠. 근데 되게 중요한 차트입니다. 이게 또 여기 보시면 갭 하락은 좀 그렇다고 치고요. 뭐 갭 하락을 두 번이나 맞이했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요게 언젠가는 메꿔져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이 메꿔지는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한번 상승을 줬었고, 조금 더 이걸 길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여기 갭에서 머무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나온 건 괜찮다고 봐요. 저도. 어쨌든 212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 또 상승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일 무서운 게 이게 계속 오를 것 같은 이 분위기를 잘 끊어야 되거든요. 왜 미쳤다고 팔겠습니까? 제가 오르는 장에서. 그리고 또 주식을 아낀다고 막 그래놓고는. 근데 이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또 경험상 계속 하긴 힘들다라는 거. 코스닥을 사시면은 재미를 못 봤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공감하시겠죠. 왜 그런지는 앞에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는 어제 걸 그대로 가져왔, 아닌데. 저 캡처를 했나? 헷갈리네요. 캡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보니까. 예, 거의 24시 다 됐네요. 오전장에는 콘 선물 지수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야간 선물장에서는 뭐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조용히 거래도 별로 안 되고,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대비하셔야 되는지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런 협상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내일 어저께 발전되면서 오늘 그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 사실 오늘 손실 보신 분들은 없어야 돼요. 이게 보시면 운송장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현대차 뭐 별로 안 좋아하시고, 서비스업, 롯데정보통신,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그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의약품 쪽, 의약품 쪽 안 좋다고 제가 좋다 했을 때 안 좋다고 댓글 다신 분 많으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오늘, 그다음 그 전날까지 3일간 연속으로 상승,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에만 2천억이 들어오면서 나머지 시장 골고루 올라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대세상승이거든요.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스탠스를 계속해서 바꾸는 뭐 그런 방송, 그리고 종목만 파는 방송, 이거 정말 천지 볼 필요 없는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고요. 대세를 따라야지 일단. 그리고 대세의 큰 틀이 왜 그런지, 어떤 게 바뀌면은 펀더멘털이 바뀔 건지, 그리고 뭐 이슈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지, 무조건 존버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다음에 뭐 의미 없는 손절 라인, 의미 없는 또 익절 라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목표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대세 상승 때 분위기 봐서 시장이 이제 좀 뭐 많이 올랐네, 과열 구간이네 하면서 그러면 적당히 먹고 나오고, 좀 싸게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잘 이익 난 부분 가지고 잘 담고 기다리고, 이렇게 1년 동안 긴 살림을 꾸려 가시는 거예요. 일희일비 하시고, 여기 잘 올라가 있는 거 팔고 또 잡주로 담고, 그러다가 더 빠지면 또 담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내 잔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야금야금 쌓아가면 됩니다. 기분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쉬어갈 때는 쉬어가자라는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간이 계속 사는 부분들은 사실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들을 잘 캐치만 해도 1년에 5번 정도 큰 기회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금 3번째예요.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샀던 종목들을 보시면 어저께 하나금융 지주에 이어서 하나케미칼, LG노텍 우리 옛날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까지 보시는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물, 기아차, 넷마블 이런 식으로 시총 상위주 다 있고 NHN 한국사이버 결제 이외에는 코스닥이 없어요. 코스닥이 지금 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잡주 올라가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20% 오르고 50% 빠지는 게 또 잡주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외국인들은 더 심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호텔신라, KB 빼고 근데 네이버, 전기, 전자 상위주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시총 상위주가 오늘 결과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헬릭스면서 안 보니 좀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올라와 있네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다. 상대적으로 안 봤었는데 초록색이 형토색이 많이 보이네요. 코스닥이. 아난티, KMW가 매도 오늘 5% 정도 빠지던데 여기에 올라와 있고 네페스 모르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 모릅니다. 헬스케어가 있고. 아무튼 지금 코스닥 할 때는 아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이제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시총 상위 종목들 또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가공 없이. 어저께 그 이후로 오늘 아침부터 샀어도 사실 수익 나는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보시면은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은 늘 가까이 하시고 늘 포트에 늘 관심 종목에 들어 있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벌써 12시 반이네. 자, 의약품 쪽에 차트가 나쁘지 않다. 1%나 오르면서 분위기도 잘 참고하시고요. 대세 하락할 때는 또 피했어요. 이때는 또 제가 말씀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느낌상.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기에는 또 괜찮다. 너무 쫄지 마시고 셀트리온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안 담으면 언제 담겠어요. 전기전자 업종도 주춤하다가 또 오늘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랐다. 폭이 다르죠. 이 종목 전체를 섞어서 2.4%이기 때문에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너밖에 없다. 건설업종도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학도 마찬가지. 건설이 포진된 그 업종 자체들은 다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보험 같은 대형주가 부재한 종목들은 보세요. 바닥권에 있는 거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셔도 크게 그건 없습니다. 자, 종목 빠르게 마무리하고 또 저도 자야 될 것 같은데 LG생활건강 추천드린 이후로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요때 이제 파란선 200일선, 그러니까 초록색 200일선, 파란색 121선에서 생활건강 보자. 근데 비싸기 때문에 우선주를 보자. 근데 우선주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근데 왜냐면 우선주는 본주는 개인들이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우선주라도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우선주는 안 보거든요. 본주는 또 그 이후로도 거의 한 1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화장품주가 이렇게 많이 빠질 것들은 다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업이 괜찮았다. 일산건강이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용품도 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빼놓은 주가를 지금 결과적으로 중국이 관계가 회복되면서 또 대형주 장이 되면서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화장품주도 토니모리도 많이 올라왔다. 아모레퍼시픽은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또 아모레퍼시픽의 기회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사놓는 거예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에 또 기회가 있다.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이런 걸 사놔야 돼요. 대세 하락 아니냐 하지만 대세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 싸움인데 일단은 오늘 또 당장 내일 또 들어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일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포트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 사실 올랐다고 몰래 집어넣고 빠졌다고 몰래 빼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계속 보는 방송용 포트입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포트들을 그대로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건 돈 받고 보여드려야 되죠. 원래는 대형주들 다 포진되어 있고 파라다이스는 아직도 못 올라왔네요. 헤비금융도 있고 삼성증권도 야금야금 엄청 올라왔어요. 또 37,000원까지 올라왔네요.
명성 TNS는 거의 이제 잊혀질 법한 종목이 돼버렸네요. 14,000원이라니요. YG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종목 외에는 뭐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나쁘지 않잖아요. 실적 자체가. 아이고. 한전도 재밌어서 계속 가져오고 있어요. 오늘 대상승에도 불구하고 25,600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요. 악재란 악재는 몸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있어요. 보시고 차트상으로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더 길게 봐도 계속 팔고 개인만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많이 샀네요. 개인은. 홍짤 그래서 주봉으로 이제 일봉으로 봐도 이제 길게 봐도 정말 사고 싶은 구간이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 NHN 항공사이버결제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정말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거의 뭐 좀 있으면은 거의 한 80% 수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보이시던데 정말 축하드리고 저도 많이 힘이 됩니다. 근데 뭐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지금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KDNCS도 마찬가지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뭐 처음 보신 분들은 왜 안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도 오늘 결과적으로 아주 효자 노릇을 했어요. 저도 뭐 고점 부근에서 팔았지만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내일까지 일단 청산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사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세를 또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한 번은 청산을 하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형주 중에 오늘 대표주장 하이엑스를 또 제가 어제 살까 말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6% 대형주 중에 또 확신을 갖지 못했던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또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기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 3% 오르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수익권에 되실 것 같고 어저께 또 말씀드렸던 게 주봉으로 봤을 때 사실 요 200일선에서 사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바닥에서 삽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서 보면은 괜찮겠지만 뭐 사실 굳이 이렇게 사이까지 들어가야 되냐 말씀드렸지만 오늘 3%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오르면 일단 다행이죠. 참고로 제가 내일은 아마 방송을 쉴 것 같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또 늦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GS건설도 오늘 2% 오르면서 좋은 모습. 근데 어저께 보여드렸던 포트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라 가지고 한번 쭉 훑고 넘어가고 일단 웬만하면 청산을 하라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물산도 좋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다 보면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못 올랐죠. 못 올라면 모르겠죠.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굳이 못 올랐던 이유는 실적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그런 펀더멘탈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바닥을 찍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더 바닥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이미 턴어라운드 되고 올라오는 시점에는 늦어요. 또 늦습니다. 그래서 포트의 일부분을 담아놓는 거는 강추합니다. 셀트리온 쫄지 마라. 정말 쫄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담을 수가 없어요. 기관들이 그렇게 아까 잠깐 넘어갔지만 펀드에서 대형주들을 그렇게 팔아놓고 다시 사야 되는데 뭘 사겠습니까? 잡주를 사지는 않죠. 바이오를 담아야 되는데 포트의 일부분을 바이오를 한 10% 내외로 담아야 될 텐데 그럼 뭘 담겠습니까?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포트에 올려드리는 이유고요. HLB는 오늘 또 빠졌네요. 1.8%. 차별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 부근에 왔어요. 그렇지만 얘는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HLB는 이런 종목이에요. 원래 삼성하는 게 새로 신약 만드는 게 어디 쉽습니까? 보통 10년에서 15년 주기면 하는데 이제 10년 차예요. 저는 기대를 하고 좀 길게 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 때문이다. 다 이게 공매도 때문이다. 얼마나 해먹으려고 이렇게 주가를 발목을 잡는지 참. 그래서 어저께 보여드렸던 시총 자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여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주가를 네가 끄니 내가 끄니 하면서 주가를 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들고만 있어도 수익 나는 대형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다고 제껴두지 마시고요. 뭐 한 70%대, 대형주 70%대, 잡주 30%. 뭐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시간이 없으시다 하신 분은 90대 10. 이 포트는 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또 30분 됐네요.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결론은 대형주고, 타이밍은 내일이고, 그 다음 타이밍은 또 기다려 봐야 되고.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고, 저 걱정됩니다. 저도 분명히 빠질 때가 있을 텐데,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잘 융합하시고, 좋아시키지라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고요. 저도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맨날 1시, 2시 자고 있는데 안 피곤해요. 여러분들 수익 나셔서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내일도 잘 수익 실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